이런 성대 상태에서는 목소리에는 힘이 떨어지고 소리는 갈라져서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버립니다. 성대결절, 후두염 등 신목소리로 대표되는 성대 질환이 심해질 때 생기는 오해들에 대해서는 앞전 영상에서 많이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성대 질환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 볼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목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성대 문제가 생겨서 후두 내시경으로 성대를 찍어보면 마침 성대가 퉁퉁 부어 있거나 굳은 살 등이 보여서 성대 결절 혹은 후두염으로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너무 금방 목이 쉬고 목소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고 회복 속도도 떨어지고 아프기도 하고 가래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성대 결절 때문에 그런 걸까?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대 결절이라는 거는요, 굳은 살이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요, 굳은 살에서 가래가 생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절의 유무가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성대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핵심은 성대는 굉장히 약한 내구성과 높은 회복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이 균형을 통해서 유지되는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이 상대적 원리에 의해 돌아가는 특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만 여러 오해가 생겨요. 입술을 한번 볼게요. 입술을 보시면 두터워 보이지만 만져보면 느껴지는 근육층은 생각보다 얇아요. 나머지 부분은 마치 혈액을 물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형태로 내구성이 아주 많이 떨어져서 한 대 툭 치면 금방 상처나서 피가 철철 납니다. 입술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이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데 내구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이를 커버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회복력 덕분에 다 찢어져서 아프다가도 몇 시간 혹은 며칠만 지나면 금세 회복이 다 돼버리죠. 성대가 이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유사한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입술에 비해서 성대는 크기가 여자는 1.5cm, 남자는 2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훨씬 더 약하지만 그만큼 회복력이 더 받쳐져서 균형 있게 유지되는 조직이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대의 공기 마찰 등으로 상처가 생기거나 수분을 뺏기는 등의 자극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미 성대에 비축되어 있는 혈액량, 그리고 동시에 계속해서 더 들어오는 혈액량에 의해서 바로 다 수습되고 채워져서 회복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지만 혈액 공급량을 한참 넘어서 사용하게 되면 결국 성대는 상대적으로 수분을 더 많이 뺏긴 형태로 말라가면서 부피도 감소하고 압력은 떨어지며 표면은 보다 흐물흐물해지고 건조한 형태로 바뀌어갈 것이에요. 이런 성대 상태에서는 목소리에는 힘이 떨어지고 소리는 갈라져서 제대로 된 기능 수행을 할 수 없게 되버립니다. 즉, 성대는 절대적인 사용량을 떠나서 상대적인 균형이 깨졌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용량이 그리 많지가 않아도 성대 회복량을 결정하는 혈액 공급량이 떨어지면 성대는 결국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피로가 심하게 누적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소화장애 등의 조건이 있으면 성대로 들어가는 혈액 공급량 자체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바로 목이 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사용량과 공급량 사이에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결국 성대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꼭 결절이 생기거나 후두염처럼 퉁퉁 붓지 않아도 먼저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심해지면 후두염, 성대 결절 등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대의 데미지가 회복력을 앞지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증상이 만성화가 됩니다.
처음 시발점이 데미지가 커서든 혹은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 공급 능력이 떨어져서든 일단 균형이 역전된 상태에서 매일매일 회복력을 상회하는 데미지가 쌓여버리면 나중에는 이 쌓인 데미지가 크게 축적되고요. 이 축적된 데미지는 성대 표면의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성대 내부 모세혈관 분포를 깨뜨리며 결과적으로는 성대로 들어오는 혈액 공급 능력을 낮춰서 성대의 회복력을 낮추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 회복력이 낮아지면 사용량을 줄여도 데미지는 또 다시 남게 되고요. 이는 또 축적된 데미지로 회복력을 다시 또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름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고 말을 거의 안 하면서도 희한하게도 성대는 도무지 낫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대는 염증이 심해지고 후두염 단계에서 때로는 굳은 살이 박혀서 성대 결절로, 때로는 혹이 생겨서 폴립으로, 물집이 생겨서 낭종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기에 표면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성대를 치료하려면 가장 시작점이 되는 데미지와 회복력 간의 균형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서 데미지보다 회복력이 앞서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성대 표면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다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을 표면의 결과를 치료하는 것으로 잡았을 때 그 표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염제, 항생제, 때로는 위산 억제제 등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건데 이런 방향이 아니라 도리어 몸 전반의 혈액순환 능력을 증폭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성대로 혈액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면서 결국 그걸 통해서 모세혈관이 다시 확장시키는 치료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방법으로 성대가 온전히 제 기능을 완전히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성대 질환에 대한 올바른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